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는 유튜브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화면에 캠코더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지금 유튜브로 630분 정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첫 코너는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죠. 월요일과 수요일은 이 두 분이 든든하게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평론가가 되고 싶은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정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이제 대선 경선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제 경선을 앞두고서는 이제 여당, 제1야당 모두 주요 인사들 사이에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양쪽에 비난 보도들이 이어지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 전혜연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생각해 보죠. 예, 가벼운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도쿄 올림픽에서 정말 감동을 줬던 여자 배구 대표팀. 네. 진짜 원팀 정신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진들이 제발 여자 배구팀을 좀 닮아라 라고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선 경선 열기가 가열되면서 그렇죠. 긍정적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논란, 네. 갈등이 너무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부터 살펴보면은요. 민주당의 경우는 1차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해서 6명의 주자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예. TV토론도 최근에 하고 있는데 서로에 대한 비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검증이나 도덕성, 자질 검증을 넘어서 예를 들면 검증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든가 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면 이른바 적통 논란. 이거 혈통 논란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무슨 적자서자가 어딨냐. 네. 어떻게 가리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이른바 원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원팀이라는 것은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나눠서 군필팀, 군필 아닌 팀을 나눈 포스터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팔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갔다 온 건데 굳이 이런 거를 공격의 소재로 삼아야 되냐. 추미애 후보는 여성이죠. 또 빠진 거예요. 군필팀에서. 이런 부분이 과연 정당한 검증이냐 논란이 일었었고요. 또 하나 지역주의 논란. 이거 정말 민주당에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도 지역주의로 고통을 받고 극복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런 걸 들고 나오냐라는 논란이 제기돼서 좀 가라앉은가 싶었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 명락대전이라는 겁니다. 네. 유력 주자로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의 이름을 따서 명락대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뭐 음주운전 관련한 공방, 뭐 조폭 유착 의혹, 사진 놓고 뭐 서로 해명해라 네. 이런 논란이 벌어지니까 당 고문단까지 나서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다.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휴전을 제안했어요.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그리고 경선 캠프의 소통 채널 구성을 해서 말 그대로 이 소통 채널을 통해서 명백한 허위사실 이런 건지 아닌지를 좀 서로 구분해가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그렇다고 양쪽의 신경전이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잠시 휴전 상태다. 그렇죠. 그리고 네. 서로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아직 완전히 해소되긴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예. 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입당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당 대표나 지도부가 주관을 하고 또 당 경선위원회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당 차원의 활동에 불참을 했습니다. 4일 진행된 봉사활동 5일 전체 회의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 일부 행사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뭐 부인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렇다 보니까 당장 당내에서 이거 뭐 지도부 보이콧하냐. 당을 무시하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논란이 커진 이유가 있는데 이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본인들이 참석 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대선 예비 후보들에게도 참석하지 말라는 보이콧을 제안했다라는 논란이 또 제기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그런 적 없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이 안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아닌 건데 확인해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제기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혹은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캠프에 합류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정진석 의원이 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최근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른바 이게 멸치 고등어 돌고래 논란이라고 언론에서 그러는데 돌고래로 몸집 키운 사람도 있는데 체급이 다른 후보들 다 모아놓는 게 오히려 식상하다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가 멸치 돌고래계 공작에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칫하면 또 당내 계파 간의 갈등으로 그렇겠네요. 번질 수 있다 이런 또 해석도 나옵니다. 네. 어쨌든 양쪽의 갈등이 치열한 경쟁을 통한 갈등이 지금 너무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갈등을 과연 이렇게 봉합할 방법은 과연 있다고 보시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그 여당 상황과 관련해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끼리 지나친 과열 경쟁을 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제 네거티브를 종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를 잘해야지 종료해서 해결이 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최근에 이런 극렬한 공방이 오히려 두 후보자 간의 비호감도를 더 증가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추격을 어느 정도 따돌렸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거티브라는 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책 경쟁만 하면은 재미없어. 그러니까 누가 찍은 사진 가지고는 이 사람 누구랑 유착된 거 아니야? 친하네.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할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한다면은 건전한 네거티브가 되고 검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갈등이 봉합될 수 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서른 의원이 나중에 원팀 구성 어렵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뭐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MB 대통령, 그다음에 그렇죠. 이재명 지사, 문재인 네.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이제 치열하게 붙었던 그 사례가 있는데 끝나고 나서 대선 이후에 이게 봉합이 됐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수사로 이어진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천 파동으로 이어진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좀 봉합은 되지는 실질적인 봉합은 좀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거티브 관련해서도 예전에 그 박근혜 캠프에서 BBK 그거 맞았었잖아요. 그런 식의 네거티브는 오히려 검증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지. 그 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네.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끼리 싸우는 거는 봤지만 당대표랑 후보자랑 싸우는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제가 무슨 국민의힘에서 뭐 지도부에서 어떤 자리를 맡고 있거나 윤석열 캠프 네. 안에 있으면은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지금 갈등하는 거 맞고요. 저는 이거를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체전은 아니잖아요. 사실 경선은 개인전인데 예. 좀 이런 부분을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의 역할은 배구 감독이 아니라 무대 감독에 가깝거든요. 뒤에 그걸 있어야 된다는 후보자들을 얘기군요. 빛내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중심에 서고 옆에 서로 사진 찍으라는 식이면 안 될 것 같고 네.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아까 뭐 경선 보이콧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캠프에서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누군가가 경솔하게 뿌린 걸 수도 있는데 그거 다 후보자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도 분명히 이게 그 사죄할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 신중할 부분은 있다고 봐요. 네.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 아까 멸치 고등어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다 물고기고 거기 인어 없거든요. 그리고 멸치가 고래보다 더 맛있어. 멸치 무시하시지 말라고요. 이게 네.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갈등 봉합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거는 경선 과정이고 경선 관리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다음에 큰 정치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당면한 과제에 몰두를 해야지 자기 정치하는 걸로 비추는 거는 오히려 득이 될 게 없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강경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전혜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명락 대전 이런 말을 쓰는데 대전이 아니라 찌질하다 이런 표현을 받고 있어요. 대전이 되려면 후전이야. 그렇죠. 네. 대전이 되려면 큰 정책이나 큰 이슈를 놓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멋있다라는 걸 대전이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무슨 사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그렇죠. 공방을 벌이는 거는 참 대선 주자급에서 나올 공방은 아니다. 그래서 지지층 내에서도 이 부끄러움은 지지층의 몫인가라는 말이 나오는 행동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검증과 네거티브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예비 경선 과정에서 김혜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3인방이 예. 얼마나 앞반 면접 때 날카로운 질문 많이 했습니까? 일부 후보들이 답변할 때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죠. 정말 온갖 의혹에 대해서 질문 다 했어요. 그걸 네거티브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장애 있는데 군대 안 간 거 가지고 포스터 만들어 내부에서 뿌리고 그리고 검증이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 계속 확인해라라고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제기하고 이거는 굉장히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렇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네거티브는 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후보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예. 후보 캠프 내에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충성 경쟁을 하는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대변인도 많고 부대변인도 많고 특보도 많고 최근에 네. 지지선언 하면서 열기를 뜨겁게 하는 건 좋지만 이 열기를 좋은 쪽에 사용을 해야지 상대방한테 억울한 화상을 입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라든가 캠프 차원에서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가 입장을 또 명확하게 할 필요도 그렇습니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가 이런 거 계속하는 사람 우리 캠프에서 퇴출시키겠다 하면 그런 행동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와 경선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죠. 당에서도. 예, 이거 뭐 지나치게 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건 해당 행위고 이렇게 하는 사람 다음에 공천 안 준다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입당을 했으면 예. 이준석 대표를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초기에 보였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본인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가 젊고 원외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최근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는 데 있어서는 이준석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대다수 여론의 평가이고 네. 또 이준석 대표는 그냥 지명직 대표가 아니에요. 비대위원도 아니고 분명히 당원과 국민들의 일정 부분 투표라든가 여론조사를 합산해서 된 대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오히려 20대로부터 탈권위적이다. 정말 이준석 대표가 호흡 맞춰가지고 한쪽은 중도 보수, 한쪽은 20대하고 손잡고 가자라는 그림을 연출할 수 있었는데 네. 오히려 주변에서 당내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보니 마이웨이 행보를 좀 과하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나 뭐 최재형 감사원장도 일단 입당을 했으면 네. 당과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경선이 끝난 후에 다른 후보들도 도와준다라는 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반드시 짚을 점이 있는데 지금 후보들이 너무 본인들이 언론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장애인 비하 논란, 그렇죠. 여성 혐오 논란 네. 이런 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표현하는 후보 캠프가 있다면 여야 불문하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전재 변호사. 이제 한쪽에서 소 닭 나오고 한쪽은 이제 바다로 갔잖아요. 그래서 멸치, 고등어, 고래까지 나왔는데 소만 잡아서 닭만 있고 고래만 있는 생태계는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의 왕국의 지혜를 좀 후보들이 알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네. 좋은 표현도 있는데 소 잡는 칼, 닭 잡는 칼 그렇죠. 이런 과격한 표현들. 아니 물론 그런 표현이 언론에 많이 인용이 되죠. 그러나 후보자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거나 뭐 정책을 높이거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별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정치의 품격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번 올림픽만 보더라도 중계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이 다 그런 표현의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어떤 국민들과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좀 감안해서 더욱 표현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이제
회사를 그만둘 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퇴직 사유가 중요한데 이제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은 저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예, 실업급여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 재직 중에 고용보험을 들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퇴사를 하게 됐을 때 급여의 60% 정도를 네. 이제 일정 기간 받는 그런 급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받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용보험법상에 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이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사업주가 작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업급여 같은 거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다든지 내가 그냥 직장 옮기려고 받는 경우에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 돈 나가는 거는 아니지만은 네. 이게 정부 지원금을 이 사람이 자진해서 나간 거랑 내가 해고했을 때랑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퇴직금을 줄 테니까는 우리 이거는 좀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자 이렇게 회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을 나가게 하고 싶은데 또 정부 지원금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발적으로 나 싫어 회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가서 이제 압박을 해서. 꼬집고 네. 물고 막 이 사람만 커피 타임 할 때 빼고 막 이렇게 네. 괴롭힌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거짓 신고서를 낸 사례를 보니까는 1,355건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고가 된 금액은 2만 6천 건이 넘거든요. 예. 한 5%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는 이게 조사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입증한 내가 이런 괴롭힘을 당했고 그렇죠. 사실상 자발적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계속 이대로 놔둘 수는 없겠죠. 이제 조금 있다가 해결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논의해 어떻게 보겠습니다. 봐야 될지 뭐 지금 스스로 퇴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사실은 되게 다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자발적, 비자발적 퇴사 그 기준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이직 확인서 작성 권한이 사실은 왜 사업주한테만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어떻게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까? 전혜영 교수님. 이 자발적, 비자발적이 과연 자발적이냐를 나누기 좀 어려운 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굉장히 아이가 어린데 뭐 아파서 예. 계속 일을 하고 싶지만 병원 치료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자발적 퇴사죠. 사실은 비자발적인 것이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이라는 안전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상으로는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쩔 수 없는 사회도 있지만 현재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고용 구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구조에서 과연 이 제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느냐.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거 일종의 예. 권리다라고 보는 거죠. 건강보험이 네. 쭉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고 아프든 안 아프든 쭉 내지만 언젠간 아팠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내 권리인 것처럼 그렇죠. 고용보험도 그런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를 살려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대선 주자들이 자발적 이직할 때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확대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네. 공약으로도 발표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분 필요한다고 보는데 다만 횟수를 좀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발적 퇴사에 한해서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저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만 계속 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논란이 네.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회수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경향신문 도재기 눈서리의 칼럼이 너무 재밌으면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업급여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비교를 했었고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해서 얌체로 하는 실직자들 네. 부정수급 반복수급 계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기다리에서 피를 뽑아먹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도 법적 제도적으로는 사실 뿌리 뽑아야 된다. 양쪽을 다 짚으면 문제다.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고용 구조 변화를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발적인 경우 완전히 이게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뭐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귀책 책임이 귀책이 노동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업주한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출퇴근 3시간 걸려야 돼. 갑자기 이 사람이 사업장 장소를 바뀌어가지고 그렇거나 이 회사가 갑자기 뭐 자동화되면서 인력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돼가지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사업장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을 했거나 내가 너무 심신상의 사유로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부양 가족을 간병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는 요건이 넓게 인정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기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지 통계치는 확인하지 못하지만은 자발적인 경우도 그 귀책의 문제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 해결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작성 권한을 노사 균등하게 하자 그러는데 아니 사업주가 일단 갑질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한다고 법에 규정해놔도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에 또 직장 내 괴롭힘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해결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입증 책임 완화한다고 그러면 뭐 네. 소송 안 해요. 이거 가지고 3년 끄냐고요. 요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정부 지원금을 중단해버리자 이런 직장에 대해서는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이거 확인 신고서 제대로 안 썼다 해가지고 신고한 경우 5%밖에 적발 못했잖아요.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거 다 한계는 있는 거고 이 문제는 차라리 뭐 자발적이냐 비자발적 신고를 누가 하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처음에 일단은 그 실업급여를 지급을 하되 어떤 뭐 직업을 개발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뭐 북유럽이라든지 덴마크 같은 경우에 보면 있죠. 이런 근로보장이 제대로 잘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나라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업급여의 측면에 한정해서 본다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 이게 구직의 의사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중단을 지급을 한다거나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게 자발적 실업이 너무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급여 횟수에 따라서 제한을 한다거나 좀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이게 사업주가 신고하는 데 따라 가지고는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 거는 지나치게 불리한 부분입니다. 네, 노동시장 유연성 얘기도 해주셨고 지금 구직의사 경우는 미국에서도 구직의사가 있는지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해갖고 실업급여를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걸 더 고민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실제 본 사례인데 한 분은 교사예요.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아버지가 아픈 경우에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 민간 기업의 그 또래 하는 여성분은 그런 걸 할 분위기나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상사의 친밀도 혹은 상사의 재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도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그 권리를 그렇죠. 누리게 해자는 측면을 자꾸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보험도 그런 측면에서 좀 논의가 됐으면 하고요. 기왕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다들 정치권이 얘기를 하는데 대선에서 지금 벌써 공약 나오고 있으니까 여야에서 좀 가다듬어서 이 부분을 주제로 한번 토론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재현 변호사께서 끝으로 한 말씀 더. 그게 이게 지금 주제랑은 살짝 벗어나 있는데요. 네. 실업급여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것도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적자 폭이 좀 더 넓어졌다 악화됐다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없겠죠. 이 네. 실업급여 문제는 어떤 노동시장의 문제 그다음에 연금 개혁의 문제 세 개를 같이 아울러 가지고는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계속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9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